그레이스고는 오랫동안 운영한 샵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며 운영을 종료하는 소식을 알리는 인사카드를 만들다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그레이스고는 카드를 북북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TV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은성의 얼굴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네가 나를 이렇게 찬밥 취급하고 끝이 좋을 것 같으냐?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충성한 게 있는데 퀸즈 백화점 하나 안 떼어줘? 그레이스고는 차라리 김선화에게 인정받고 퀸즈가에 충성할 때가 나았다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래도 15년 동안 잘 챙겨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레이스고는 엉뚱하게 모슬이에 충성했다가 손해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이사를 따라 외국으로 떠나란 명령 때문에 그동안 잘 운영되던 샵도 접어야 했고 재벌가 마담뜨로서 쏠쏠하게 보던 재미마저도 이제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선아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옆에 두려고 했었는데 모슬이와 윤 대표는 이제 쓸모가 다한 자신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폐기 처분하려고 하니 그레이스고는 억울한 마음에 정리를 하다 말고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다시 사모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내 정체를 알아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조이사는 퀸즈그룹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먹은 거라도 많기라도 하지. 나는 별로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떠난다니 진짜 억울하다. 그레이스고는 퀸즈가 사람들을 배신한 데에 대한 뉘우침은 하나도 없이 모슬이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모습이 양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바로 백현우의 전화였습니다. 그레이스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휴대폰 전원 버튼을 끄려던 찰나 띠링 문자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퀸즈가에 있던 개인 보물들과 그림들을 택배 상하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리는 그레이스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놀라서 백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지금 무슨 사진이에요? CCTV도 다 꺼놨었는데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레이스고는 절도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됐습니다. 백현우는 그레이스고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내로 퀸즈 커피숍으로 오지 않으시면 이 증거물을 경찰에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연히 이 통화를 듣게 된 홍범자는 그레이스고를 만나러 가는 데가 어디냐 물었습니다. 홍범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서 가장 딱딱한 가방 하나를 골라서 그레이스고와의 미팅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벽돌보다 딱딱한 가방으로 그레이스고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갈긴 홍범자는 그레이스고의 목을 휘감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15년 동안 잘도 속여먹었겠다? 너 지금부터 백서방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진 들고 경찰서로 내가 직접 갈 거야. 감방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너 같은 애들 가면 하루도 못 버텨. 백현우는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퀸즈타운의 관리 권한이 있는 모슬이가 처벌하지 말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고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이구, 모슬의 그 여자는 내가 감방 간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할걸요? 지금도 내가 입이라도 뻥긋할까봐 조이사 있는 미국에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데요. 뭘. 백현우는 그레이스고를 통해서 조이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이사를 미국에서 잡아온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결정적인 증인을 알려줬습니다. 모슬이가 말하는 그 무당이 진짜 존재하는 무당인 건 알고 계시죠? 모슬이가 저지르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그 무당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 무당만 잡으면 다 되는 거긴 한데. 그레이스고는 모슬이에게 자기가 접근해서 그 무당의 정체를 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던 백현우는 회사에서 자꾸 마주치는 은성이 불편했습니다. 은성 또한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인 백현우가 무척 불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직하신다더니 아직 소식 없습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백현우는 은성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은성이 백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퀸즈에 남아서 증거라도 될 게 없나? 증인으로 쓸 사람은 없나?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증인은 확보하셨습니까? 글쎄요. 충분히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른다 아니다 딱 잡아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잡아내는 게 또 제가 잘 아는 일이라서요? 백현우의 당돌하고 자신만만한 대답을 들은 은성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한편 전날 밤 은성을 만난 홍혜인은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로 복귀하고 퀸즈타운 집으로도 다시 들어오라는 은성의 말을 듣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은성을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퀸즈 백화점 사장으로 복귀할 수만 있다면 모슬이와 은성이 뺏어간 퀸즈 그룹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홍혜인이 은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믿는 것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홍혜인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은성의 말을 무시하는 척했지만 은성의 말대로 일단 퀸즈로 돌아가는 것이
홍혜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홍혜인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내일 모레 출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용두리 집으로 돌아온 홍혜인은 퀸즈 백화점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홍혜인의 결심이 섰다는 것을 알게 된 백현우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퀸즈 백화점 사장 복귀하는 것까지는 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 그런데 꼭 퀸즈 타운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윤 대표 그 자식은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나오겠다고 하고. 하지만 홍혜인은 은성을 남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백현우가 어떤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성과 둘이 퀸즈타운에 있다고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홍혜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혜인은 어이없는 표정을 짓다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니? 백현우는 진심이 들킨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강하게 도리도리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딴 자식을 왜 질투해? 그래, 혜인이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퀸즈타운에 너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증거랑 증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 짐 싸는 거 도와줄 테니까 내일 가 그럼. 홍혜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퀸즈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혜인이 없는 용두리의 집은 허전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백현우는 출근하면서 M1 깡통을 차버렸습니다. 은성이 있는 퀸즈타운으로 들어간 홍혜인 때문에 심란한 동생 현우의 모습을 본 백미선이 뒤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쟤 지금 진짜 이혼한 아내 질투하는 거야? 뭐야? 출근하는 백현우의 뒤를 이어서 김선아도 어딘가로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댁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농부처럼 옷을 입은 김선아는 과수원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믿었던 언니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끊긴 김선아는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돈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냉정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면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 하나도 500만 원이 넘는 걸 신던 콧대 높던 김선아는 5만 원을 벌기 위해 과수원으로 출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뭐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아주 값진 경험이니까요. 곧 죽어도 자존심을 구기기는 싫었던 김선아는 자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시골에서의 경험을 위해서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걸 선택했다고 말을 했고 강미, 방실? 현정은 진짜냐면서 김선화의 시골 적응기를 축하했습니다. 살면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김선화는 배 하나를 제대로 따지 못해서 과수원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국제결혼을 온 동남아 아줌마에게 너 일 왜 이렇게 못해? 너 혹시 낙하산이냐? 라면서 낙하산 취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김선화는 자존심 상해서 일 못하겠다면서 당장 옷을 벗고 집으로 오려고 했지만 그러면 하루치 일당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꾹 참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김선화는 5만 원을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김선화는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이라 그런지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화는 남편 홍범준에게 가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이라면서 당신한테 꼭 주고 싶다며 건네주었습니다. 홍범준은 김선화가 과수원에서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왜 가지냐며 극구 사양을 했지만 김선화는 내가 처음으로 번 돈만큼은 꼭 당신에게 주고 싶었다면서 홍범준의 손에 일당이 담긴 봉투를 소중하게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모슬이는 은성이 홍반대를 빼돌리고 자기에게 퀸즈 백화점도 주지 않자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야, 은성아,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홍반대 지금 어딨는지 당장 불어. 은성은 어렸을 적 자기를 보육원에 버리고 수십 년 동안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고 모르는 남남처럼 대했던 모슬이를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슬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걸 철저하게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결심한 은성은 퀸즈타운 안에 모슬이가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은성은 그곳에 건강이 회복된 홍혜인과 자기 둘만 남아 살기를 바랬고 그것이 바로 은성의 목표였습니다. 은성의 검은 속내를 다 눈치챈 백현우는 은성을 향해 경고를 날렸고 은성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하는 나쁜 놈이라는 걸 말이야? 은성의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던 백현우는 은성을 향해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꿈 깨고 꺼져. 갑작스러운 백현우의 공격에 은성은 멀리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닥 구석에 처박혀버린 은성은 바지를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에서 나는 피를 쓱 닦은 은성은 살기 가득한 백현우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 백현우는 홍혜인이 걱정이 되었고 반면 홍혜인은 백현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홍혜인이 용두리를 떠날 결심을 한 건 며칠 전 밤 부동산 투자업자들과 깡패들이 백현우를 늦은 밤까지 미행하고
여러 명이 둘러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걸 보고 더 이상 자기 때문에 백현우가 위험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모슬이와 은성을 타도할 증거와 증인을 모두 찾아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